올해 그 뭡니까 시험 쳤는데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났는데 그 복수응답이 3문제나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복수응답이 3개 인정돼가지고 민법 1문제, 개론 1문제, 그다음에 공시법 1문제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문제 복수응답 인정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럼 한 2,000명 올라갑니다 합격생이. 2,000명 정도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한 6,000명이 늘어났다 보시면 돼요. 합격생이. 한 문제, 왜냐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많거든요, 진짜. 2문제 차이, 1문제 차이 많이 떨어진 사람 많다고. 그건 모르죠. 그럼 직접 물어보셔야지. 1차는 된 것 같고, 2차는 모르겠어요. 네. 자, 봅시다. 이제 물권 변동. 그래서 이제 합격자가 좀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복수응답 인정을 좀 많이 해서. 문제를 좀 제대로 내야 되는데, 맞죠? 네. 항상 작년에는 4문제나 이제 복수응답 인정됐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기네요. 그게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 잘못 내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엄청 신경 써서 내는데 우리 시험은 대강 내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법 좀 저거들이 법입니까?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걸 좀 체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안타깝네요. 그게. 자, 봅시다, 이제. 물권 변동. 그래서 복수나 많이 인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고 사람이 합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거든요. 네? 자, 봅시다. 작년에도 우리 뭡니까? 2개 차를 떨어진 사람이 작년에 이제 2개 복수나 인정돼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최종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재수죠, 그 사람. 2개 차를 떨어졌다고 맨날 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격자 통지가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딱 점이라. 알죠? 신이 자기 좀 준 거죠, 그거. 네? 자, 봅시다. 176페이지.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의 원인과 공시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 변동은 자, 1번, 2번 딱 묶으시고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법률 행위로, 매매로, 증여로, 교환으로 바뀌는 게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고 법률 규정, 경매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를 무슨 변동이란다? 갑이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 무슨 변동이 난다고요? 물권이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됐다. 이 물권 변동은 둘이가 원해서 매매로, 증여로, 교환으로 이런 등등의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든. 그럼 이거 뭘 한다고? 원해서 넘기는 거 뭐라 했어요? 법률 행위라 했죠.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 생기는 경우가 있고 법률 뭡니까? 규정으로 물권 변동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죠? 자, 그래서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입니다. 자, 법률 행위로 바뀌든지 법률 규정으로 바뀌든지 이 두 가지다. 자, 그래서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시고 밑에 갑니다.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바뀌는구나. 각각 을이 합의로, 매매로, 증여로, 교환으로 바뀌는 경우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하고 상속이나 판결이나 이거 적읍시다. 상속이나 판결이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뭡니까? 법률 규정에서 바뀐다고 한다고요. 물권 변동.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해만 하라고. 그렇다. 자, 그다음에 물권 변동의 공시제도.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 기본서 보면 이게 두껍잖아요. 기본서는 나중에 1월달 더 두꺼운데 제가 벌이라는 거 그냥 X 딱 치면 돼요. 안 나옵니다. 그거. 10몇 년 동안 안 나온 걸 그냥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알죠? 그리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안 봐도 됩니다. 알죠? 중요한 것도 기억을 못해가 지금 틀리판인데 맞죠? 쓸데없는 건 안 봐야지 최대한. 맞죠? 그래서 이제 X 하세요, 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진짜. 아시겠죠? 네, 출제위원도 그거 안 봅니다. 중요한 거는 딱 별표해놓고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도 두껍지만은 중요한 것만 별표 친 것만 따다다다 봐도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 자,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미리 해서.
자, 그런데 물권병등의 공시제도가 뭐예요? 공시하는 방법. 공시. 공적으로 볼시죠. 나타내는 게 공시잖아. 이게 등기죠, 등기. 자, 부동산은 뭐하고? 등기. 동사는 점유, 인도. 점유를 하든지 인도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우리 책의 밑에 가면은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 3번만 따라서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다 X 해놓고 176페이지 맨 밑에 176페이지에 맨 밑에 가면 따라서 나옵니까? 그것만 예의상 줄고 놓자. 시험 안 나와요. 자, 물권 변동은 일반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무슨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 요구된다. 됐죠? 자, 그럼 옆에 가서 공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줄, 뭐 한다? 등기. 자, 우리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다 됐고 2번에 동산물권의 공시제도는 점유 찾습니까? 점유하고 인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는 임목 등기가 돼야 됩니다. 미분리 과실인 경우에는 명의 방법 가져서 된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공시의 원칙 아까 했습니다. 자, 공시하는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뭔데? 시험 보세요. 시험 안 나온다 그랬어 지금. 안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부동산, 동산은 기억할 필요 없어. 알죠? 부동산은 뭐 하면 된다고요? 등기. 공시하는 방법이 뭐라고? 등기입니다, 등기. 네? 등기야. 그래서 등기를 하면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나타내는 방법.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공시 방법을 믿고 자, 믿고 그래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공시의 원칙이야. 공시의 원칙. 자, 요거는 부동산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동산은 인정해요. 시험이 안 나와요. 부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사기 당한 사람이 있죠.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등기부 시험 배울 거예요. 형식적 심사주의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게 등기 서류만 딱 맞게 가져오면 등기해 줍니다. 그 단점이 뭔데? 나 등기법이 다 배워요. 허위와 부실의 등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취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죠? 자, 오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177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맨 밑에 177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공신력 현관펜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의 점유에만 인정하고 있다. 줄 끊으시면 돼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온다. 자, 두 페이지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권 변동할 때 가배수로 넘길 때 공시하는 방법이 뭐야? 등기야, 등기. 근데 부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이제 넘기셔서 178페이지. 그래서 넘기면 사례 공신력 나와 있죠. 뭐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나왔습니다. 법률 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 자, 그러면 밑에 의의 주권을 씁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부동산의 득이 뭐야? 취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 186조 이해됐어? 186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부동산은 등기해야 된다고. 취득하거나 득, 실, 변경.
취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경될 때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하라고.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만든 법이 등기법이야. 부동산 등기법.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갑니다. 178페이지 186조 볼게요. 186조. 박스 있지, 박스? 부동산의 현관펜, 법률행위 현관펜, 부동산의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86조입니다. 요거 예외가 187조입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우리 판서 노트의 38페이지. 38페이지 펴보세요. 무슨 변동 나와요? 물권 변동. 이 물권에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인데 물권 변동은 이 물권이 뭐가 있다고?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거든.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 동산이 있거든. 그래서 동산의 물권 변동 시험에 거의 지금 10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10 한 5, 6년째 안 되고 있어. 그럼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 1월 달 때 이거 할 때 안 합니다. 3월 달에 뭐 살짝 해주는데 살짝 해주고 하는 거야.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자격증 따면 부동산 거래합니까? 동산 거래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예 요 앞에 내다보면 이게 안 내. 알겠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 합니다. 저. 이제 15년째 동안 안 내면 이제 아예 버릴 뿐다. 나는 수업 시간에 안 해뿐다. 알겠죠? 내면 어떻게 하는데? 틀리면 되지. 한 개 틀리면 97.5점이잖아. 맞아. 나머지 다 맞추면 되고. 알겠죠? 근데 이거 한다고 힘 뺄 필요가 없다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출제위원들이 15년 동안 안 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 그냥 버릴 뿐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버립니다. 버릴 때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될 거 갑시다. 187조 한번 읽어볼게요. 187조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돼요. 187조. 등기를 여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나왔습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자, 기타의 법률규정까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기타까지는 힘들어. 무슨 판결입니까? 판소노트에 상공 판결. 자, 우리가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등기가. 자, 예외가 무슨 판결? 상공 판결.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 판결이 앞에 적어놔야 돼요. 형성 판결이야. 자, 경매. 이런 것들. 기타의 법률규정 나오는데 기타의 법률규정 지금 안 합니다. 기타의 법률규정 뛰어갑니다.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옆에 적어놔야 돼. 상속은 뭔데? 아버지가 누군데?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거든. 아버지가 누군데? 피상속인. 자, 설명 들어갈게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죽어버렸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아들이지. 아들이 뭘 받아요? 상속받잖아. 상속받는 사람은 무슨 인? 상속인. 이 개념 잡고 있어야지. 등기법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의 등기 시험 나올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왜 중요하냐? 2차 과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알겠지? 상속인의 등기, 상속의 등기 이렇게 나오고 상속 등기 나오거든. 알겠죠? 그것도 시험의 포인트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상속받는 사람 누구라고? 아들을 상속인. 아버지는 뭐예요? 피상속인. 모르겠다. 개념 못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돼. 어떻게든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에?
아버지 뭐라고? 비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아들은 상속인. 이게 헷갈려가지고 시험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 등기법 가면은. 알겠죠? 아버지 누구라고? 비상속인. 아들 뭐야? 상속인. 알겠지? 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내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내한테 받아 안 받아? 내가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세금 누구한테 때립니까, 이제? 재산세 누구한테 앞으로 때려? 아들 명의로 때릴 겁니다. 알겠죠? 그럼 형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 이제 때리기 봅니다. 큰아들이 돼야 된다고. 보통. 알겠어요? 예? 똑같이 너는 자기 n분의 1 하면 되는데 재산세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 된다, 보통. 청구하고 이거 나왔다 그러면 n분의 1 하죠. 무슨 말이죠? 네, 됩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또 뭡니까? 자식이 2명이면 2분의 1씩 지분 갖고 있잖아. 내가 세금을 냈다 그러면 나중에 1년 지나면 지분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어. 그럼 내가 2분의 1이 아니고 이제 넘어가쁘죠, 지분이? 과반수 지분권자야. 그럼 내 마음대로 임해놓거나 다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세금 뭐 n분의 1 하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냈던 세금 서류 다 갖고 있다가 분할 청구 들어오면, 동생이 분할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 서류 다 집어여 보면은 판사가 내한테 뭡니까? 지분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더 준다고 하니 비용은 대신해 줬으니까. 알겠지? 이거 알아야 뭡니까? 다툼이 안 생겨. 그 동생 보고, 야, 니 신경 쓰지 마. 내가 세금 다 낼게. 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으면 나 칼 들이대고 있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지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알겠지? 그 동생이 분할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분할하자, 그래. 했다가 내가 냈던 비용 다 인정해 주거든, 판사가. 그러면 이 땅 분할 딱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반이 아니고 요렇게 분할해 준다고. 값을. 오케이? 알겠어? 도로 접하면 도로 접한 부분이 더 많이 해준다고 또. 알겠어? 그럼 뭐 돈 같이 내자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저랑 더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먹었다. 싸움 안 나죠. 판사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 비용을 네가 냈으니까 더 분할할 때 더 준다고 이 못하게 한다니까. 판사 판결 때리면 어떻게 이 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 어디 항소하면 항소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웬만해서는. 예? 새로운 법률 사실에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항소.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청구해봤자 기가 해보는데 뭐.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언제 가면은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갑에서 을로 등기 없이도 가져가는데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 시. 무슨 시? 사망 시. 사망 시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도 누구게 돼버립니까? 아들 명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세금 누구 때린다고 이제? 아들 명의로 때려봅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뭐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가는 게 뭐야? 줄여서 수용이죠. 수용. 어떤 겁니까? 도로 당다고 땅 수용해가는 경우 있죠. 맞지? 땅 수용하잖아. 이게 공용징수야. 쉽게 풀어서 뭐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가는 거. 수용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물권변동 생깁니까? 수용 개시일입니다. 이 수용 개시일이 뭔데요? 수용 보상금 지급시입니다. 근데 시험에 수용 보상금 지급시 이렇게 안 나오고 수용 개시일 나온다고. 알겠죠? 수용 개시일 이렇게 돼. 자, 판결인데 형성 판결이야. 요거는 판결시. 자, 요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갈게요. 자, 요 A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들이 을과 병과 정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이렇게 받아요. 이 지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회사 다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다니고 뭐 이렇게 사무소 다니고 그래가지고 돈이 뭡니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놔두는데 이 동생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형들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죠. 분할하자. 아까 설명 좀 했죠? 공유물 분할 청구를 딱 하면은 판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갑을 병으로 분할하라고 판결 때려본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시에 등기 없이도 갑의 단독 소유, 을의 단독 소유, 병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야. 판결시 분할돼 버립니다. 그래서 판결시 밑에다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돼요. 자, 경매는 뭡니까?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뭐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경매하러 가면은 내가 돈을 딱 보증금 볼 때 낙찰 처음에 받을 때 보증금 10% 걸죠. 그래서 내가 낙찰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한 달 안에 돈 주면 되죠. 나머지 잔금 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내게 되죠. 돈 완납할 때는 누게 된다고 내게 되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알겠습니까? 등기 없이도 완납할 때 내가 취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옆에 다 적어놔야 돼. 상속은 누구라고요? 상속 언제 물권변동 생겨? 피상속인이 사망 시. 수용일 때는 수용 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 앞에 형성 판결인데 판결 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됩니다. 완납 시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78페이지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판결 위에다가 형성이라 적어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현관펜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십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처분 시에는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해됐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느냐? 181페이지. 181페이지에 가면은 187조 있습니까? 있죠? 똑같이 내용 되어 있지. 밑으로 가서 양갈로 2번 187조의 적용 범위 나옵니까? 자, 상속은 어디에 현관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찾았어요? 그게 포인트야. 공용징수는 언제? 수용 개시일에 맞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줄인가? 한, 둘, 셋, 넷. 맞네.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됐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면 공취법이랍니다. 줄여서. 예? 그 법에 따라서 무슨 개시일 날? 수용 개시일 날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다음에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현관펜? 형성 판결입니다. 자, 형성 판결. 옆에다 적어놓고 무슨 시에? 판결 시에. 자, 물권 변동 생깁니다. 경매는 뭡니까?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하지 않고 취득합니다. 기타는 지금 안 합니다. 뒤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뒤에. 자, 기타는 뒤에 가서 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앞으로 가서 179페이지. 179페이지 가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 요건에서 등기 형식적 유효권이 있고 실질적 유효권 나와 있는데 실질적 유효권에서 이제 내용 다 볼 필요 없고 기업번 가면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지? 어디 나오고 있어 지금? 179페이지 하고 있어요. 맨 밑에 가니까 기억에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별표 2개. 별표 2개. 이거를 지금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자. 됐죠? 다음 주에 되겠죠? 요거 하면 또 한 20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표시해놔. 다음 주 합니다. 알죠? 네. 접어놓던지 표시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내일은